도현 이거 꺼지면 모니터링 좀 해줘. 아니야, 내가 알아서 볼게요. 지금 35분이니까 아마 15분 정도 되면 좀 지나면 꺼질 수도 있어. 이게 녹화가 한 방에 한 45분밖에 안 되더라고. 자, 우리 플루트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 파트 들어가도록 하는데, 여기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쭉쭉 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페이지로 269쪽이라고 써있는 페이지 펴보도록 합시다. 에너지의 뜻이 뭡니까? 에너지 뜻이 뭐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부른단 말이야. 우리 주변에는 이런 능력이 숨겨져 있는 사물도 있고 물건도 많고, 그지? 그 내용들 볼게요. 제일 처음에 순서 왜 그래? 표정이 슬퍼. 뭐야, 왜 이래 봐. 뭐 날씨가 추워져서 우울해? 뿌리가 시려? 자, 아무튼 인류의 에너지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은 뭐다? 화석연료다. 화석연료 얘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일찍 왔어. 또 한 10분 정도 있어야 올 시간인데. 화석연료다. 화석연료 주 성분은 이 속에 탄소가 주축이 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 석유화합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화석연료에 석탄, 석유에서 파생되는 천연가스, 과거에 유기물이었던 애들이 거지, 그치? 석탄은 식물이었고 석유는 대형 유공충의 뭐라 해야 돼? 변성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석유가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성분들이 석유 매장층 바로 위에 밀집되어 있던 가스층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이것들의 문제점은 얘네들이 연소를 할 때, 탄소랑 결합할 때 탄소가 주축이 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탄소 성분이 O2랑 결합해서 다른 물질도 발생시키긴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유난히 많이 발생시키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온실효과 같은 기후변화 같은 거, 여기 온실효과가 기후변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한 장 넘겼어.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 같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여기 사실은 문장이 잘못 나왔어요. 온실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온실효과의 강화, 이게 기후변화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온실효과 자체가 기후변화라는 게 아니라 온실효과가 강화되는 게 기후변화라고. 온실효과의 강화를 우리는 5글자로 뭐라 그래? 지구온난화. 오늘 수업의 한 30%는 무슨 사회 수업을 할 것 같은 그런 불리한 예감이 들어서. 자, 밑에 대기오염, 자동차, 화력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한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시골이더라도 화력발전소가 좀 대형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 성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충남 태안인가? 충남 태안, 또 경기도가 아니다 거기. 인천광역시 여기에 속해 있는 섬인데, 인천광역시 영흥도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 경기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요거는 충남이긴 하지만 이런 지역 같은 경우 화력발전소가 있어가지고 뭐 이거 지금 저거 필요 없는데 참고를 안 하느라 없어진 건데, 나중에 영흥도 놀러가 있으면 여기도 은근히 바닷가라서 펜션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는데 가까운 곳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공기질은 별로 좋지 않아요. 내 말은 가지 말라고. 그렇지?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모를까? 오래일치 갔다 오는 거 지양하시라고 알려드렸고, 거기 대기오염과 현상, 건강 뭐라고 써있어요?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 스모그라는 말 나오죠? 혹시 스모그가 합성어인 건 알죠? 뭐와 뭐의 합성어? 몰라? 알지? 스모크와 포그의 합성어예요. 스모크.
이게 꼭 이것만 아니지. 스모크, 연기와 포그, 안기의 합성어라고. 몰랐어? 네. 표정이 나는 연기 리얼한데 싶었는데 진짜 몰랐구나. 네. 그런가? 스모크 뭔지 알지? 연기를 피우다. 담배 피다는 뜻도 있잖아. 연기하고 안기하고 섞인 거를 스모그라고 부른다고. 자, 그럼 밑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밑에 줄에 보면은 우리 주변의 전기 제품들에 보면 항상 붙어 있는 거야, 이거 그죠?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하얀색 붙어 있는데 웬만하면 1등급 제품을 써라. 근데 비쌉니다. 한 3등급 청소기를 예를 들면 1등급 청소기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모터가 들어가는 그런 전자제품들은 웬만해서 1등급 맞기 힘들거든.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쓰는 청소기들 한 15만원, 20만원 안팎의 청소기들 대부분 3등급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1등급이면 알려주십시오. 그거 사지. 알았지? 하긴 뭐 그냥 청소기 자기들이 청소기 몇 등급인지 알 수가 없지. 청소기를 돌려보진 않잖아. 그래 그래. 희한한 건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잖아. 쓴 건 너만 왜 혼자 안 되냐? 지금 약간 분위기가 그래. 너만 따같아 지금. 그렇잖아. 그렇다고. 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한다. LED 전구, 하이브리드 발표해봐. 자기네 차 하이브리드인 사람 있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내가 하이브리드 초창기 때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뭔 말인지 알 거야. 갑자기 쓱 들어와 차가. 아무 소리도 안 나. 주차장에 섰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차가 조용해서. 갑자기 쑥 튀어나와요. 하이브리드가 뭐가 섞여 있는 거죠? 엔진과 모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응? 그지? 이게 두 가지 기술이 융합된 거를 하이브리드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 그죠? 예전에 이게 광고 카피에 그런 게 나왔어.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여쭤보았죠. 그러면서 왜 두 개의 심장이에요? 큰일일세. 어디 왔냐? 응? 이게 뭐라고? 두 개의 심장을 가졌다는 게 뭔 뜻이야? 엔진과 모터 두 개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저속 주행할 때는 모터를, 고속 주행할 때는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하이브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 엔진을 돌릴 때 모터를 충전시키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기름 엄청 적게 먹으면 됩니다. 선생님 동생도 저거 차 쓰긴 썼는데 거의 뭐 기름 뭐 한 달에 한 번 넣을까 말까 하는데. 화장실. 아 예.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여기다 녹화되고 있는데. 자, 하이브리드가 이런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봐. 언덕길을 내려가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거 봐.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일종의 충전하게 되고 이 충전한 전기를 저속 주행 시에 사용한다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응? 자, 이 충전하는 과정이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거?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역학적 에너지 중에 자동차의 경우는 운동 에너지일 텐데, 자 우리 충전하는 원리 중에 몇 개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실제로 지금 상용화된 것도 있긴 하지만 연구만 되고 있거나 아직 상품이 안 나온 것도 있긴 있어요. 선생님이 여태까지 본 거 중에 전지가 필요 없는 손전등 이거 본 적 있냐? 건전지 필요 없는 손전등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핸드폰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핸드폰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오 맞아 우리가 돼? 핸드폰 그것도 그거 아니에요? 핸드폰 손전등 핸드폰에 손전등 충전 안 했는데 불이 막 들어와? 그렇잖아. 아 배터리가 손 안 들어와. 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써놓은 전지가 필요 없는 손전등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충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뭘 이용한 거냐면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뒤에 이제 발전, 송전 들어간 사람들은 또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전자기 유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 잠깐 짧게 쓸게요. 전자기 유도가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도선주위에서 생기면 도선주위에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발생한다. 이거의 원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원리인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굉장히 뭐 전지가 필요 없는 손전등 하니까 굉장히 뭐 최첨단 기술일 것 같지. 선생님이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저 상품을 내가 사용했어. 내가 지금 40대 중후반인데 나 군대 갔다 왔을 때 언제겠어? 내 나이 딱 반토막일 때란 말이야. 20년도 더 전이라고. 20년도 더 전에 휴대폰이 지금 꺼내고 있는데 휴대폰 그 지금 번호가 다 010이잖아. 뭐 없냐 프린트고 표정이 왜 그러냐. 휴대폰 번호가 010이잖아. 그지? 옛날에는 번호가 되게 많았어. 전설 속에서 들었지. 휴대폰 앞번호가 011, 016, 017, 018, 019. 응? 처음 들어 이 얘기 다? 네. 이거 아는 사람. 그치. 괜히 나이 먹어보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그랬어.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있었어. 그래서 가끔씩 굉장히 좀 오랫동안 간판을 안 바꾼 가게들 보면 가게 번호랑 거기 그 주인 번호에 011 써있는 집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간판에. 그때 016, 017 이런 다른 통신사들이 많았단 말이야. 016이 KT였고요. 지금으로 치면. 019가 LG텔레콤, LG우플러스였고요. 018은 없어졌어요. 처음 들어보던 회사가 한솔텔레콤 들어갔어? 그런 게 있었어. 그 다음에 017 신세기통신 막 이런 게 있었어. 다 망해서 막 흡수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핸드폰이 획기적인 변화가 생긴 거야. 근데 휴대폰이 왜 끝났냐면 저거를 사은품으로 받았거든. 군대 갔다 왔더니 획기적인 변화가 뭐가 생겼냐? 전면폰이 생겼어. 폴더폰. 그때 처음 나왔어 폴더폰이. 내가 그거에 훅 해가지고 016으로 바꿨어. 군대 가서 핸드폰 개통하면서. 016이 지금 KT. 그때는 KTF라고 불렀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샀더니 그 통신 그 개통한 그 뭐 핸드폰 가게 거기에서 사은품으로 이걸 준 거야. 얼마 내냐면 요만했어. 이거 나 버린 기억이 없는데 집에 없어. 반투명한 플라스틱 안에 약간 뭐랄까 붉은 철사 같은 기둥이 쭉 박혀 있고 거기에 원기둥 모양의 자석이 안에 딱 감겨 있어 이렇게. 이게 길어. 그리고 양쪽 끝에 고무 패킹이 붙어 있고요. 내가 흔들면 이 가운데 있는 원형 자석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약간 회로 기판 같은 게 있어. 그리고 이제 이쪽 대가리에 뭐 약간 그 전자제품 뽀개면 초록색으로 된 기판 나오지. 납땜지랑 뭐 이런 거. 그런 게 요만하게 좀 붙어 있고 이제 램프 달려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 온오프 하는 거 있고요. 온으로 하면 불 들어와.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불이 희미해지려고 그러면 졸라 흔들면 돼. 그럼 이 자석이 고무 패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기유도가 일어나는 거야. 머리 쪽에 요만한 기판이 들어있는 거는 전기를 어느 정도 충전해 놓게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 뭐 부품이 한 몇 개 박혀 있는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불빛이 어두워진다 싶으면 흔들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일종의 신기술인데 지금 내가 그걸 왜 얘기하면 흔들면 그게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고. 그치? 이런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지. 충전 안 해도 되는 충전을 요새 휴대폰 충전하는데 햇빛 받아서 충전하는 기술이 있다며. 이미 있어. 이거 내가 한번 인터넷에서 어떤 젊은 여자인데 한 30대 초반인데 여행 가서 휴대폰 충전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자기가 개발했대. 인도 이런 지역에 가는 학생인데 그냥 태양광 패널 같은 거를 어디 뭐 가방이나 이런 데 부착해 놓고 선 연결해서 휴대폰 넣고 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품화는 안 돼 있는 거. 걸어 다니면 신발 밑창이 압축되잖아. 몸무게 때문에 나같이 무거운 사람 굉장히 많이 압축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과정에서 압축됐다가 뛰면 벌어졌다가 눌렸다가 벌어졌다가 돌렸다가 벌어졌다가 이걸 이용해서 전자기유도를 일으켜서 전기 충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한 거 처음 들어? 지금 우리 딸이 운동화를 지난주에 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 걸어갈 때마다 불이 반짝반짝거려요. 눌려서. 눌리면 뭐가 생겨요? 전자기유도가 발생한다고. 눌려서. 그런 것들이 에너지를 낭비를 덜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품 개발인 거라고. 그렇게 해야지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런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 써 있습니다. 제목이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지.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서 보다시피. 그지? 근데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에너지로 바뀌더라도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 예를 들면 석유가 있어. 응? 석유가 있어. 그럼 석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란 말이야. 그 석유에다가 불을 붙였어. 불을 붙이면 석유가 이렇게 나와야 안 되지. 불 붙여. 즉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를 시키게 되면, 즉 더하기 산소를 하게 되면 석유가 갖고 있던 에너지와 산소가 갖고 있던 에너지의 총합이 예를 들어 100이었다고 쳐봐. 응?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열과 빛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열, 빛 이거 말고도 공기의 흐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니네 어디 막 불 붙어 있으면 그 위에 공기도 훌훌 움직이는 거 알지? 이거 다 더하면 또 100일 거란 얘기야.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난로를 쬐다. 그럼 깜깜해서 난로 켜는 게 아니잖아. 이거를 쓰려고 하는 거냐, 이걸 쓰려고. 여기에 사용된 에너지 한 40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빛이나 공기의 흐름을 유발한 에너지는 60 정도 될 거야. 우리 못 느끼지만. 에너지가 전환돼 버리면 에너지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 다 더하면 총량은 이전이나 후나 변함이 없다. 이거를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전환돼봤자 어차피 지구 안에 있다는 거지. 그지? 내가 사용 못하는 에너지라서 그렇지 다른 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전환됐다가 돌고 돌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역학적 에너지 볼까요? 이런 여러 에너지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라 함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수력 발전, 포텐셜 에너지 이용하는 거지. 물의 포텐셜 에너지. 물을 굉장히 높은 뚝에다가 가둬버리면 저 높은 데까지 물이 차 있다가 수문을 열어버리면 물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유발하는. 그지? 용수철 같은 경우도 원래 모양에서 변형을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 용수철이 매달려 있어. 원래 길이 이만한데 내가 쭉 당기면 처음 위치에서 더 모양이 변하면서 위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포텐셜 에너지도 종류가 있어. 지금 여기 나온 수력 발전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쓸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에너지. 용수철 같은 경우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말 씁니다. 그럼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 그치? 자, 그냥 열 에너지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화학 에너지 별표. 화학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 여기 화석연료 안에 화학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는 뭐 알게 될 거고 건전지 안에도 화학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봐봐. 건전지 전류 흐르라고 집어넣는 일종의 셀이잖아. 셀. 그지? 응? 에너지 근원이잖아요. 건전지 구성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게. 건전지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지? 약간 볼록 튀어나온 데가 플러스 극, 밑에 쏙 들어간 데가 마이너스 극인 듯 보이잖아. 사실은 이 마이너스 극 전체가 건전지 껍질 전체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은 이거 건전지 이렇게 확대해볼게, 확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 속에 이렇게 탄소 막대기 들어있거든? 탄소 막대기 들어있습니다. 이 탄소 막대기가 플러스 극 역할을 하고 탄소 막대기가 플러스 극 역할을 하고 이 바깥쪽이 아연이라고 하는 금속으로 입혀져 있거든? 아연? 응? 아연 이 껍데기가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하고 이 속에 혹시 지금 건전지 막 돌로 찍어서 뽀개본 사람 없냐? 없냐? 난 어렸을 때 그걸 왜 해봤지? 속에 무슨 종이 같은 게 칭칭 감겨 있어. 이만한 건전지 말고 이건 너무 작아서 좀 이렇게 꽉 힘들고 여기서 가스레인지에 건전지 들어가는 거 알아? 몰라요. 아는 사람? 없겠지. 알아? 아, 저 새끼 모르는 게 없어. 호기심 대방이야. 왜 봤어 그거?
같은데. 희한하네. 건전지 가스레인지 들어가서 밑에를 보면 두 가지에서 실망합니다. 첫 번째, 완전 허당이에요. 가스레인지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가스 통로와 화구 끝이야. 근데 니네 가스레인지 딱 누르고 띡 돌리면 띡띡띡띡띡 하지. 그거 어디서 오는 거야? 건전지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가스레인지 이만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니네가 이쪽에서 가스레인지 이용하잖아? 보통 이쪽 구석에 이렇게 들어보면 속에 보통 좀 큰 지우개만한, 한 이만한 건전지 있거든? 요만한 건전지 하나가 박혀 있어. 참고로 이 건전지 이거 다 되면 안 됩니다. 불 안 들어옵니다. 엄마 건전지 이거 가스레인지 이상해. 가스도 멀쩡한데 왜 그러냐? 대부분 이거예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갈면 되는 건데 뽀개 볼 만한 가치가 있어. 그 정도면. 뽀개쓸 때 뭔가 이렇게 사이즈가 되니까 이게 보인단 말이야. 막 껍데기 돌로 찍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막 뽀개주면 그 속에 정말 이렇게 굵게 되는 그 분필 굵기 정도의 숯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탄소덩어리. 그게 이제 선생님 어렸을 때는 낙서 대용으로 낙서. 분필 구하기 힘드니까 동네 벽에다가 낙서할 때 이거 써먹었다고. 선생님 때는 이제 좀 미관이 중요한 시절이 아니라 그냥 실용성이 중요한 시절이라서 동네 건물 벽들이 그냥 시멘트만 발라져 있었어요. 페인트 잘 안 발라져 있는 건물이 많았어. 그럼 알다시피 페인트를 안 바르면 표면이 좀 약간 까실까실하잖아요. 분필로 뭐 쓰기 되게 좋습니다. 김승건 머리에 똥만 들었다. 뭐 이런 거 써있는 거지. 뭐 누구랑 얼레리 꼴레리 막 써있잖아. 꼭 아니면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그런 거 그릴 때 애들 다 흰 분필로 그리는데 혼자 까만색으로 쫙. 이게 뭔가 좀 있어 보여요. 남들이 흰 분필 쓸 때 혼자 까만색으로 쫙 쏘면 뭐가 위험이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러느라고 뽀겠는데 뽀겠더니 뭘 알아냈느냐? 속에 축축한 종이가 감겨져 있어. 약간 두꺼운 도화지 알지? 두꺼운 도화지 같은 것들이 한 두 바퀴 감겨 있는데 뭐가 축축해. 축축한 게 뭐냐? NH4Cl이라는 염화 암모늄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이 축축한 데 적셔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 축축한 물질 속에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극, 여기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전자가 이동하게끔 만들어 버린다고. 얘가 그 전자가 이동하는데 통로 역할을 해주는 물질이 되는 거야. 이걸 전해질이라 그래. 무슨 질? 들어봤니? 그러니까 전해질 역할하는 거고 플러스 극은 탄소, 마이너스 극은 아연. 결국 마이너스 극 아연에서 전해질 NH4Cl을 지나서 탄소막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건전지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화학에너지라고 해놓은 거야. 알겠지? 그럼 건전지가 다 닳아버리는 건 뭘 말하는 거냐? NH4Cl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알겠지? 건전지 구조를 아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 선생님 어렸을 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해봤거든? 돌로 막 찍었더니 안 돼가지고 집에서 망치 갖고 와서 막 때렸는데 애들이 그때 애들 좀 내 생각에는 애들이 바보라고 그러는 게 저게 전기가 발생됐던 거잖아 얼마 전까지.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전기 그런 뭔가 에너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거를 돌로 찍고 망치로 때리면 폭발할 거라는 이상한 편견을 갖고 있더라고. 애들이 하도 그랬더 나도 사실 처음에 좀 쫄았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왜 터져? 저게 화약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지?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하고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때려가지고 해봤더니 이런 구조를 알게 됐지. 이거를 화학전지라고 불러요. 지금 선생님 말한 원리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가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면 반대로 전류가 흐른다는 그 원리는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납축전지라든지 니네가 나중에 화학 파트를 배울 때 아연 금속판과 구리 금속판을 염화 예를 들어서 물구낭산에다가 담궈 놓고 전선 연결하면 불 들어온다. 원리가 똑같아. 대신에 얘는 휴대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물구낭산 같은 거 담겨 있는 건 휴대를 못하지. 왜? 위험하잖아. 그죠?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체에 저장된 에너지도 화학에너지라는 거, 음식물에 저장된 것도 화학에너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전기에너지는 그냥 장점이 있어서 쓰는 거잖아. 전기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 뭡니까?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 빛에너지, 전등, 광합성, 태양전지. 자, 그 다음에 핵에너지는 원자 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하면서 핵이 분열하는 건 핵융합이라고 하고, 핵분열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할 때는 전기 생산할 때는 핵분열을 이용하고요.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는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핵융합은 아직도 연구 단계라서 왜냐면 이게 온도를 너무 올려야 돼서 막 1000만 도, 1억 도 이렇게까지 올려주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금 태양의 중심 핵에서 일어나고 있는 짓거리 약간 인공적으로 인공 태양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이 핵융합 기술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거는 핵 분열이다. 뭐다? 핵 분열. 그 핵 분열 기술로 전기 생산하는 기술은 이미 한 5, 60년도 더 된 기술이니까 뭐 최신 기술은 아닙니다.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원자력 발전소 원래 정식으로는 핵 발전소라고 해야 되지만 핵 분열로 뭘 발생시켜서 전기 만드는 거야? 참고로 전기 만드는 기술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전자기유도야. 전자기유도. 전자기유도를 일으키려면 무슨 일이 생겨야 돼?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려면 쫄아야 될 것 같아.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려면 자기장이 즉 도선과 자석이 왔다 갔다 해서 거리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그 거리 변화로 얘한테 자기장의 변화를 유발해야 전기가 생겨. 즉 움직여야 된다고. 누가 움직여줘? 야, 승건이 보고 야 팔 뻗었다 감았다 계속해. 그래도 전기 생산할 수 있어. 승건이 앞에다가 호일을 넣고 주먹에다가 자석 쥐라고 한 다음에 자석을 뻗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전기 생산되는 거야. 그건 무슨 발전이야? 인력 발전이라고 하면 되겠지.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 생산했으니까. 그럼 누가 움직여주느냐? 핵분열을 하게 되면 굉장한 열이 발생해요. 우라늄 1g이 석탄 몇 톤하고 맞먹을 정도의 열이 발생한대. 핵분열로 열이 발생하면 이게 핵분열로 열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만 뭐 있어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 발생한 열로 뭘 하느냐? 물을 끓여요. 그 물을 끓이면 뭐가 발생해요? 증기가 발생해. 그 증기가 물체를 움직이는 힘 역할을 하는 거야. 마치 주전자에 물 부어놓고 끓이면 뚜껑이 들썩들썩하는 힘이 발생하듯이. 그지? 엄청나게 발생하는 열의 양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자석, 강한 뭐 엄청나게 큰 호일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큰 힘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가 생산되는 게 핵발전이에요. 별거 아니죠? 물 끓이려고 그지라요. 물 끓이려고. 자, 핵에너지는 핵융합, 핵분열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건 핵분열이다. 기억하시고 자, 에너지 전환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를 생활에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넘어가시고 에너지 보존 법칙 총합은 변하지 않고 일정한데 여기까지 읽어봐요. 전기 에너지가 밑에 휴대폰에 들어갔어요. 응? 전기 에너지가 들어갔어. 그게 100이야. 그럼 나중에 오른쪽에 스피커의 소리, 화면의 빛, 진동, 발열 다 더하면 몇일까? 100일 거라고. 응? 사실은 그런 도구를 개발하면 노벨상 탈 겁니다만 이론상 그렇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개념 체크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긴 여러분들 그냥 한번 연결 지어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오늘 할 거 중에 나름 중요한 개념 하나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개념이에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개념. 뭔가 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쫄릴 수도 있는데 절대 쫄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에너지 효율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진성이에게 시험 100오라고 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 1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았어. 내가 100점 맞기를 바라고 1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 새끼가 70점밖에 못 맞았어. 그럼 효율은 뭐야? 70%. 이거랑 원리가 똑같은 거야. 나 지금 속으로 그거라도 맞았으면 좋겠네. 그 생각했지? 네? 자, 에너지 효율은 겁니다. 공급한 에너지가 있어. 그게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됐어. 그 전환된 에너지 가지고 뭘 했더니 처음 공급했던 에너지보다 그만큼의 에너지가 그대로 나오면 효율이 100%인 거고 그거에 의한 효과 반밖에 안 나오면 효율이 50%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림 보세요. 열 효율. 열 에너지를 열 효율이라는 건 이제 지금 방금 쌤이 얘기한 건 일반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열 효율은 이제 열 에너지로 환산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자, 보세요. 여기 열기관,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 여기 줄 거봐. 열기관, 동그라미 쳐봐.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열 기관이 뭐냐면 자동차 엔진.
또 뭐도 있을까? 옛날 지구라면 증기기관. 거기 왼쪽에 증기기관 써있죠? 응? 혹시 영화 중에 옛날에 좀 된 영화긴 한데 갑자기 설국열차라는 영화 본 사람. 아, 경진이 손 안 댈 데가 없어. 뭐.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야. 어? 저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어야 돼. 설국열차에 보면 거의 뭐 칸수가 굉장히 많은 열차가 배경으로 나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계급이 높은 인간들은 앞쪽 칸에 타고 있고요. 계급이 점점 낮은 인간 뒤로 갈수록 낮은 뒷칸에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미 빙하기가 엄청나게 닥쳐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지구 표면 위에 사람들이 전혀 못 살고 그 추위를 피해서 기차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기차 안에는 제일 앞칸에는 최상류층 뭐 그게 총 몇 칸인지 모르겠으나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계속 경제력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 돈 내고 들어왔던 아니면 숨어서 들어왔던 간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죽는 꼴을 보기 힘들잖아. 죽어 나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죽는 꼴 보기 힘드니까 얘들한테 뭘 먹여요. 뭘 먹이는데 단백질 블럭 같은 거를 먹여. 그지? 바퀴벌레 가지고 만드는 그지? 그 과정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그 설국열차 열차를 달리는 동력 계속 보여줄 때 자꾸 삽으로 뭐가 석탄을 터서 넣는 장면이 나와. 보일러 같은 데다가. 말이 좋아 보일러지 그냥 거대한 화로에 계속 석탄 같은 거 때려 넣습니다. 결국 그 설국열차에 나오는 동력원이 증기기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무슨 기관? 그걸로 석탄에 불 붙여. 물 끓이면 뭐가 발생해? 증기. 그 옛날에는 증기를 단순하게 이 열차 바퀴를 돌린 동력으로 썼지만 그거를 이제 전기를 생산해버리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겠지. 그러면서 증기기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대표적인 열기관이야. 석탄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0이야. 그걸 가지고 물을 끓여서 여러 단계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효율은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다고. 집에 전기난로 있지. 근데 집은 샀거든. 일주일 전에. 사실은 전기난로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최악의 물건이에요.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핵발전이거든. 핵분열 원리 이용해서 뭐 한다고? 물 끓인다고. 물 끓이려면 뭘 발생시켜야 돼? 열 발생시켜야 돼. 그 열로 물을 끓여. 물을 끓여서 전자궤도를 일으켜. 전기 생산돼. 그 전기를 우리 집까지 보내. 그래서 그 전기로 열을 만들어. 그냥 우라늄 앞에서 불 쬐고 있는 게 최고야. 물론 방사능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지? 실제로 내가 지금 몇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보내면 난 그거 가지고 또 열을 만드는 거야. 아까 전에 열 만들었었는데. 그지?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과정의 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간편하니까 그런 거지. 전기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전환이 쉽다고. 자, 그래서 열기관은 이제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인데 증기기관, 증기터빈,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이라고 두 개 나와 있죠? 가솔린 기관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동차가 휘발유가 원료로 가는 자동차면 가솔린 기관.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은 주로 경유로 가는 자동차를 디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엔진을 움직이는 원리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차는 디젤 차라서 디젤은 압축했다가 순간적으로 폭발이 나면 확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대. 엔진을 돌린대. 근데 가솔린은 이 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굳이 장단점을 얘기하면 디젤 기관이 압축 폭발의 힘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힘이 좀 좋고요. 가솔린 기관은 대신에 뭐 열을 이용하는 거라서 뭐 추워도 좀 괜찮대.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 휘발유 자동차는 그렇게 무리 없이 시동 잘 걸리는데 디젤 자동차는 되게 많이 추우면 시동 잘 안 걸리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요새 뭐 집에 차 2대 이상의 집도 많으니까 일부러 한 대는 휘발유, 한 대는 디젤. 그게 제일 좋은 조합일 것 같아요. 자, 열 효율 보자. 아까 진성이한테 했던 개념을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거야. 열기관에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일로 전환되는 비율까지 줄거.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일로 전환되는 비율. 이거를 열 효율이라고 하고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고열원, 저열원 써 있잖아. 일단 거기 나온 그림처럼 해볼게요. 고열원. 여기는 저열원.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 그려져 있고 화살표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지? 그래서 그 오른쪽 화살표로 뭐라고 해놨어? 1이라고 써있지. 1. 외부에 하는 1. 이거를 자동차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내가 자동차에다가 경유를 때려 넣었어. 디젤이라고 불러요. 경유를 때려 넣었어. 경유였을 때 에너지를 100이라고 치면 이 경유를 가지고 엔진 속에서 스파크를 발생시켰어. 그때 발생한 열원 뭐야? 한 80이라고 할까? 80? 그 80 정도에 해당하는 열이 엔진에서 발생해. 그걸로 열기관이라고 하는 내 자동차 엔진에서 일을 해. 그럼 바퀴를 돌리겠지? 온갖 부품들을 다 통해서. 응? 바퀴를 돌리면 이 바퀴를 돌리는 게 일을 한 거야. 자동차의 용도가 뭐야? 어딘가로 이동하려고 쓰는 거잖아. 물론 가끔씩 누워서 잘 나고 쓰기도 하지만 요새는 이렇게 바꾸고 실제로 자동차 니네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시동 걸려 있을 때 앞에 본네트라고 하는 앞뚜껑 만져봐봐. 뜨끈뜨끈하게나? 그래 안 그래? 고속도로 한 바퀴 삥 돌고 나서 진짜 한 100km, 200km 달린 다음에 그 위에 만져보면은 생각보다 뜨뜻해요. 응? 그게 왜 그러느냐? 이쪽으로 이 80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전부 다 전달되지 않는단 말이야. 한 30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럼 나머지 50은 어디로 가는 거야? 딴 데로 새어나가는 거야. 이거는 사용 전이고요. 사용된 양이고요. 이건 사용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이 경유 속에 들어있던 에너지 중에 한 절반은 그냥 열에너지의 형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날아가 버린다고. 이랬을 때 여기 나온 숫자는 쌤이 임의로 정한 거예요. 이 열기관 속에다가 공급한 에너지는 몇이 나옵니까? 공급한 에너지 80이었는데 얘가 실제로 1로 전환시킨 값이 30이야. 1로 전환한 게 30.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은 퍼센트로 나오는 거고 100을 안 곱하면 소수로 나올 수 있겠지. 분수나 소수로. 그지? 1보다 작은. 자, 이거를 식으로 써놓은 게 4번에 있는 거고 열효율 구하는 식이에요. 거기 열효율 구하는 식 한번 써볼까요? 열효율. 이거를 열 측면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보통의 에너지 측면으로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의 양분의 1로 사용한 이거 곱하기 100 해놨냐? 100 해놨네. 곱하기 100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열기관이 한 일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이 되는 거라고. 저기에다가 식을 써서 적용을 해보면 여기 지금 열기관의 고열원의 T1이라고 돼 있고요. 이때 공급된 에너지를 Q1이라고 돼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밖으로 새어나간 에너지가 Q2라고 돼 있고 한 일은 W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공급한 에너지 Q1분의 W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되고 W가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 Q1에서 Q2를 뺀 값이기 때문에 똑같은 식을 Q1분의 Q1-Q2 곱하기 100 이렇게 해도 효율 구하는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아주 단순한 거지. 응? 내가 1,000원 줬더니 400원 사용했어. 40% 어떻게 사는 거야? 1,000원 분의 400원 곱하기 100 하든가 1,000원 분의 1,000원 빼기 남은 돈 6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겠지? 이 그림 자체가 뭐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열기관, 에너지기관들에다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야. 이 형광등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가 100인데 이 100을 얘가 전부 다 열로 바꾸느냐, 빛으로 바꾸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응? 중요한 거는 여기 잘 봐. 요 일이라고 하는 건 용도에 맞게, 어디에 맞게? 용도에 맞게 방출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 찾는 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 기출문제 되게 많은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 자동차 그림. 자동차에 공급된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 또는 경유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 나중에 알고 나면 굉장히 허무한데 자동차의 바퀴를 돌리는 동력으로 쓰이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휘발유나 경유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치면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데 쓰이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한 10에서 15? 나머지는 다 뭔지 알아? 공기와의 마찰에 소비되고 자동차에서 음악도 듣잖아. 그지? 그리고 또 뭐 음악도 듣고 요새는 앞에 뭐 모니터에 뭐 이런 것처럼 막 전기 많이 뜨잖아. 그지? 심지어 요새는 앞에 유리창에 홀로그램 뜨는 차도 나온다며. 있던데? 계기판이 홀로그램으로 뜬대요. 외제차 아니에요. H 자동차에서도 만든 거야. 아직 상용화가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지. 선생님 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쓰던 자동차는 스피커가 거의 앞이랑 문짝 정도밖에 없었는데 차에 스피커가 온 곳에 다 박혀 있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냥 버튼 이거 뭐야? 이거 음향? 이거 뭐지? 들다 보니까 갑자기 차 화면이 뜨면서 소리를 어디에서 더 잘 들리게끔 조정할 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스피커가 곳곳에 다 박혀 있어. 뒷자리, 옆자리, 천정, 심지어 사이드 미러 박혀 있는 거 사이쯤에도 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위치 조정했더니 소리가 막 다르게 들려. 이쪽에 뭐 70%, 이쪽에 30%. 아니 전체적으로 고르게 막 조정하니까. 그런 데에다가도 에너지를 엄청 쓴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한 거 272쪽의 가운데 보면 에너지 효율이라고 소제목이 또 붙어 있고요. 그 밑에 또 써있지. 공급한 에너지분의 거기 봐봐. 용도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라는 거 꼭 정리를 하자고. 형광등 이거 왜 켜는 거야? 용도가 뭐야? 1. 추워서 2. 껌껌해서 켜는 거잖아. 그럼 얘는 용도에 맞는 게 뭐야? 빛에너지를 바꾼 게 용도에 맞는 거야. 실제로 형광등 같은 경우도 열 좀 납니다. 그죠? 살짝 만져보면 미지근해요. 응?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끔 형광등 불 잘 안 들어오고 옆에 검해져서 어두워지면 내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책상 밟고 올라가서 이거 뺀단 말이야. 그러면 저기 옆에 김, 미음, 지은 선생님 같은 경우 잘 모르니까 선생님 그거 손 디면 어떻게 해? 안 뜨거. 안 뜨겁거든. 누가 얘기 안 했어. 그래서 그 감전되면 어떻게 되고 저기에 손가락 쑤셔놓지 않으면 안 감전돼. 감전돼 조심해요. 그게 왜 그래? 안 뜨겁단 말이야 이거. 근데 내 말 조심해. 대결등 아니 대결등. 요렇게 생긴 거. 졸라 뜨거워서 만지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준 줄 알아? 얘는 있잖아. 만약에 이 형광등이 30W 전용 형광등이잖아. 그럼 30W의 전기 에너지, 원래는 전기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지. 전력을 공급해주면 정말 30W의 빛이 나오느냐? 사실은 그거의 한 40%밖에 안 나옵니다. 응? 우리나라 시중에 있는 형광등의 효율이 한 40%밖에 안 돼. 그럼 30W짜리 형광등이면 3, 40이 한 12W 정도만 빛으로 나오는 거야.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열 에너지로 나와요. 백열 전구 어떨 것 같아? 100W짜리 전구가 있어. 전구 중에 와트 제일 큰 게 100W짜리 전구야. 그 다음에 60W, 그 다음에 30W, 시중에 깔린 게 대부분 그렇거든?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전구는. 근데 백열 전구 효율이 워낙 떨어져서 요새 잘 안 쓰지만 그 약간 노란 불빛이 운치가 있어가지고 카페 같은 데 가면 씁니다. 응? 100W짜리 전구는 우리나라 사용되는 전구들의 효율이 실제로 효율이 7%도 안 돼. 5%, 7%밖에 안 돼. 그럼 얘기 봐봐라. 100W짜리 전구에 100W의 전력을 공급하면 실제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한 60%, 70%밖에 안 돼. 100W를 공급해도 얘가 한 70W 정도의 에너지를 뿜어낸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거의 90%가 열이야. 빛으로 나가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주로 어떨 때 많이 썼습니까? 백열 전구는. 경진이만 또 알 것 같아요. 해보면 알지 알 것 같아요. 시골 가보면 알겠지만 형광등은 주로 방에서 거실에서 쓰는데 실외 화장실 있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좀 옛날 시골집 같은 경우는 똥간에 주로 백열 전구를 걸어놓습니다. 똥간에. 그지? 왜? 똥 쌀 때 이렇게 밟을 필요 없잖아. 난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 왜 화장실에 전구를 화장실이 다 이렇게 막 산파장 똥 싸는 거 잘 보이면 뭐 할 거야. 응?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시골 화장실 가면 백열 전구 중에 완전 무슨 탁구공만한 백열 전구가 있어. 5W짜리. 색깔 빨갛고 파랗고 막 진짜 귀신 날 것 같은 그런 전구를 화장실에 달아놨었어.
근데 어렸을 때는 되게 무섭게 왜 이렇게 어두운 걸 달아놨을까 했더니 이해가 가. 일단 뭐 아껴야 되니까 그거랑 또 한 가지 뭐 똥 쌀 때 잘 보이면 뭐 할 거야. 옛날에는 지금처럼 편안한 자세로 응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딱 용건만 딱 끝나면 바로 나왔어요. 요새 내 새끼들이 안에서 별짓을 다 하죠. 보지도 치고 책도 보고 핸드폰 들고 들어와서 안 나오잖아. 그래서 백열등 같은 경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쌤이 신혼 때 한번 베란다에 우리 학교가 그 노란 등을 좋아해서 노란 등을 달아놨었어. 노란 등을 달아놨는데 그쪽에 스위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스위치를 딱딱딱 하면 켜지고 꺼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전구를 살짝 풀렀다가 쬐었다 하게 된 거야. 응? 돌려가지고 쪼이면 불 딱 들어오고 끌 때 되면 다시 풀어서 살짝 떨어지지만 않게 한 반 바퀴 정도 풀어놓으면 꺼지거든. 접촉이 떨어지니까 왼손을 맞았다 뒤진다. 그래서 그 이유는 늘 그 거실에 그 베란다에 노란 그 백열등 갈 때는 목장갑 끼고도 빨리 돌려야 돼. 어이씨 빨리 돌려야 돼. 나중에 봤더니 100W짜리더라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100W짜리를 한 10분 정도 펴놨다가 손으로 이렇게 쫙 만져보면 꺼졌냐? 안 꺼졌냐? 말을 안 해.